경찰직은 이 수사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수사기관에 이번에 개정된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197조의 4까지 꼭 읽어놔야 됩니다. 이거는 금년에는 안 나올까 모르는데 내년부터는 꼭 나옵니다. 이거. 자, 195조입니다. 예전에 195조는 검사는 모든 수사에 사법경찰관을 지휘한다 했어요. 지금은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서로 협력관계입니다. 협력관계입니다. 공소제기든 유지든. 그리고 1항에 따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일반적 수사 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어로 정하기는 정했는데, 지금 곧 시행합니다. 할 것이고, 196조입니다.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있습니다. 검사도 수사를 하고요. 197조입니다. 사법경찰관도 혐의가 있다면 범죄 사실의 증거를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리죠. 경사경장은 수사를 보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196조, 197조에 의해서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법경찰관의 증거를 해서 수사한다죠. 수사한다. 이게 옛날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수사를 개시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요거를 없애버리고 뭐 한다? 수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수사를 개시, 진행, 종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자기가 수사를 하고 수사를 뭐 할 수도 있다? 스스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조의 2 보안수사 요구입니다. 검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공소하는데 필요하면은 좀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제2호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역시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2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를 하고요. 3항 검찰총장이나 각각 검사장들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1항의 요구에 따른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조의 과거에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해버렸습니다. 검사는 수사지휘 못합니다.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다만 보안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정조치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또는 현장 수사권 남용 의심이 되는 사실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 인식할 때는 사법경찰관에게 기록 등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이 한 보내달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법경찰관은 이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 지체 없이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합니다. 등본이에요. 원본 아니에요. 그러면 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제4항입니다. 검사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를 하고, 5항 만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 검찰로 넘겨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요. 7항 만일에 그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는 그 권한 있는 사람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항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요. 항상 요거 조심합니다. 8항. 만일에 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내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내가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검사에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반드시 피의자에게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내가 만일 인권 침해를 한다, 너 수사권 남용이라면 검사에게 요구해라, 구제 신청을 이렇게 알려줘라 이 말입니다. 197조의 4입니다. 수사경합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수사가 검사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 물론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것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이렇게 4급 이상인가 할 수 있고요. 횡령 배임이 한 5억이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요. 뇌물 사건은 3천만 원 이상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만약 뇌물이 1억이라도 경찰도 할 수 있어요. 경찰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럼 이게 경합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니는 하지 말고 나한테 넘겨라. 그런데 2항입니다. 1항의 요구, 그러니까 검사가 송치해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송치라는 게 원칙이지만 이때 만일에 영장 청구를 누가 하냐는 겁니다. 검사가 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먼저 해당 사건에 영장을 신청해 볼 수 있죠. 이때는 송치 안 합니다. 그래서 수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합되면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이제 자기한테 넘겨라 이럴 수 있지만 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를 먼저 해버렸죠. 그럴 때는 송치 안 합니다. 개념 수수한다는 거고,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요. 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사 단계는요, 내사라는 걸로 나누고 있고요. 관행상 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이 있을 겁니다. 요 내사는 소송법이 없어요. 소송법은 두 개가 뭐로 돼 있어? 형사소송법에는 둘 다 뭐로 돼 있다? 수사 이렇게 돼 있어. 수사. 이거는 관행상 인정합니다. 내사는 법에는 없어요. 실무 관행상입니다. 내사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기 전에 그 혐의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내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내사자, 또는 용의자, 혐의자, 인지전 피의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사란 절차는 소송법에 명문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내사 받는 사람 우리가 피내사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수사가 시작이 되면 인지가 되면 이 사람이 뭐로 바꿔지냐면 피의자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피내사자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에는 없어요. 그냥 관행상 피내사자를 할 뿐이에요. 또는 얘를 뭐라 부른다? 인지전 피의자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법에가 없어요. 관행상 인정할 뿐입니다. 자, 내사와 수사를 그래서 구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전에는 경찰이 이걸 구별했었습니다. 검찰은 구별을 안 했어요. 옛날에는. 왜?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이 아니지. 작년에 할까? 금년 6월 전까지만 해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뭐를 받아야 돼? 수사지휘를 받아야 됐어요. 6월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경찰은 싫지 이게. 그러니까 내사는 수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사할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이게 누구 입장이야? 경찰의 입장이고, 검사는 내사가 법에 없지 않냐? 이것도 뭐야? 수사다는 거야. 그래서 내사할 때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예전에 경찰직 시험에 내사가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지금 경찰도 의미 없지. 어차피 경찰도 마찬가지지. 수사지휘를 안 받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사를 수사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관계는 없을 거야. 어쨌든 구별해 보자고. 내사 중에는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우리 헌법에 있었잖아. 다만 그 고지는 헌법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뭐한다? 법률 규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하고 피고인한테만 합니다. 피내사자에게는 안 합니다. 현재 내사 종결 처분이라는 거 이런 건 법에 없죠. 내사 자체가 법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결 처분이 없어요. 그래서 불복을 못 합니다. 알겠죠? 내사가 없어, 법에가. 그러니까 당연히 내사 종결에 대한 불복 방법이 법에 나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건 순수한 무슨 문제지? 객관식 문제지. 내사 단계에서 내사가 법에가 없는데 무슨 증거보존을 청구합니까? 안 되겠죠? 내사는 법에가 없다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법에가 없어, 내사는 아예. 그리고 이제 내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이제 이걸 줄여서 범죄 인지라고 합니다. 수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수사의 시작은 네 가지로 되는데 인지, 고소, 고발, 자수입니다. 그러면 인지가 이제 지금 할 겁니다. 이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네 개는, 세 개는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개정할 때마다 계속 경찰들은 요구합니다. 고소를 제발 무조건 수사를 하지 말자. 고소도 혐의가 있어야 뭐한다? 수사를 한 거 바꾸자 그러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없어도 수사가 되는 것은 뭐야? 고소, 고발, 자수입니다. 알았죠? 이거는 혐의가 없어 수사를 해야 돼요. 혐의가 있어도 하지만 혐의가 없어도 해야 돼요. 고소, 고발, 자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소 같은 거 무조건 수사를 하니까 그 피의자가 인권 침해를 당할 수도 있죠. 맞잖아요. 무조건 고소해버리잖아. 엿먹으라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면 형법의 무고죄예요. 허위로 고소하잖아요. 그 무고죄로 처벌해버립니다. 무고죄로. 자, 수사 조건입니다. 수사의 조건인데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수사 조건이에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물론 공소 조건도 있겠죠. 수사 조건은 필요성하고 상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는 뭘 배울 거냐면 제일 먼저 임의동행을 배웁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체포를 배웁니다. 구속을 배웁니다. 압수수색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게 다 수사입니다. 응? 임의동행. 잠깐 좀 가자는 거야. 피의자 신문. 요 위에 것은 임의수사하고 밑에 거는 뭐다? 강제수사입니다. 이거 수사라 그래요. 수사.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성인데, 필요성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수사를 하려면 제일 먼저 수사기관이 뭐 한다? 범죄 혐의가 인정돼야 돼요. 알죠?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 혐의라는 것을 무슨 혐의냐 그러면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임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자기가 이거 혐의가 인정되네, 그럼 수사할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주관적이라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이거 아니야. 적어도 뭐하다, 어느 정도의 뭐한다,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성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무슨 혐의, 하여튼 주관적인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의자는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누군가 몰라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 가능성만 있으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소 조건에 뭐가 있냐면, 친고죄라는 범죄는요,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 그래요. 모욕죄 같은 범죄고요.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조세처벌법, 세금 포탈하는 놈들, 출입국 관리, 밀수한 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야? 고발이 소송 조건입니다. 그러면 자, 친고죄에서입니다. 고소가 없습니다. 고소가 없어요. 수사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고소에 뭐만 있으면 돼?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제일 쉬운 문제야.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있어요. 가능성만 있으면. 고소는 무슨 조건이야? 검사 공소 조건이니까. 그럼 말을 바꿔보자고요.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피의자 신문 뭐니까? 수사잖아요. 고소가 없는데 압수, 수색, 검증할 수 있죠? 고소 없이도. 이렇게 될 때. 딱 수사하니까 이게. 고소가 없는데 체포구속할 수 있죠? 친고죄에서.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이것만 좀 조심합니다. 고소고발은 공소조건이지 수사조건 아닙니다. 단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가능성이 없죠. 이때는 안 되겠지.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어도 체포, 구속, 신문 다 가능합니다. 고발의 수동조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사의 상당성에는 신의 측과 비리성이 있습니다. 신의 측은 비겁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정수사 금지입니다. 함정수사라는 것은 뭐냐면 함정수사. 함정수사. 이거를 이제 그 독일 말입니다. 함정수사는 영미에서는 올가미항변이라 그러는데요. 올가미항변. 혹시 올가미항변 나오면 그는 함정수사 말하는 거예요. 올가미항변. 이게 뭐냐면 범죄할 의사가 전혀 없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발시킵니다. 해라. 그리고 범죄를 하니까 뭐한다? 체포해버린 걸 뭐라 그래? 범죄 유발형 함정수사라고 합니다. 범죄를 뭐한다? 유발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건 함정수사 아닙니다. 기회제공형이라는 것은요, 원래 범죄를 하려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범죄를 하니까 잡아버린 거야. 이건 수사기관이 해라고 한 게 아니죠. 머리 딱 지켜보고 있었죠. 잠복해서. 이건 괜찮습니다. 유발형이 안 돼, 유발형이. 그러면 범죄 유발형 함정수사가 되려면 첫째, 유발시킨 사람이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범죄 의사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 의사를 유발시켜야 돼. 두 개입니다, 요건이. 그리고 효과. 이 위법한 함정 수행 검사 공소 중에는 무효. 그래서 검사 공소 제기가 무효인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위법한 함정 수사라고 우리 판례가 인정한 게 뭐냐? 지난 70년 동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 제일 4번 봐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나머지는 위법한 함정 수사가 아니에요.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올리기 위해서 노래방에 갔습니다. 가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안 된다고 했을 거죠, 분명히. 막 사정을 했어. 주인이 노래방엔 도우미 나오면 안 되거든요. 도우미를 불러주니까 경찰관이 체포해버린 겁니다. 이게 뭐다? 아주 비겁하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그래서 무슨 판결한다? 공소 기각입니다. 무죄 아닙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뭐가 아니다? 함정수사가 아니라 그러면 돼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그래서 이제 저 위에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놨는데 그냥 읽어보는 정도입니다. 아, 이거 아니야 이러면 돼. 자, 기억보자 보자고요. 유인자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범죄를 유발시킨 사람이. 그래서 뭐다? 함정수사가 아니다. 가범. 이제 이 마약범들 있잖아요. 마약, 도박 이런 범죄들은요. 수사기관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한 두세 명 풀잖아? 그러면 이제 본인은 봐줘요. 코 푼다 그래. 수사관 용어로. 그러면 갑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 마약 혐의로 이 동거남의 석방을 위해서 갑은 이제 민간인지 을에게 필로폰 밀수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을이 다시 병에게 병은 다시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를 권유해서 나중에 이들이 나오니까 경찰에 연락해서 잡아버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지그들끼리 한 거죠? 그래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번, 나번. 뇌물을 공여자, 뇌물을 준 사람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수수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했습니다. 내 새끼 뇌물 받았다고. 역시 누가 한 거 아니야? 수사기관이 한 거 아니죠? 함정수사가 아니고. 물품 반출 담당업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회사 물건 빼가는 걸 다 이제 묵인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정적이 잡았다는 겁니다. 함정수사 아니고. 함정수사란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범죄 의사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범행 기회를 주거나 또는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함정수사 아니다. 범죄를 유발시켜만 함정수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요. 정보원을 이용하는. 범인을 유발시키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판 거죠. 괜찮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 잡았다. 한 게 없죠? 유발시킨 거 아니잖아요. 다음, 이른바 부축배기 절도범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망보고 있었습니다. 잠복해서.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서 취객을 부축하고 돈을 빼자 그때 현장 현행범을 체포했습니다. 해라고 유발시킨 거 아니죠? 지켜보고 있었죠? 다 함정수사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성, 균형성입니다. 과잉수사금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함정수사가 되는 거 몇 개밖에 없다? 한 개. 뭐다? 노래방 도우미. 나머지는 무조건 뭐가 아니다? 함정수사가 아니야. 비례성, 과잉수사금지. 지나치게 이런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사를 해서는 안 되고 적당하게 해라는 건 적당하게. 이걸 과잉수사라고 그래요. 또는 비례원칙이라고 합니다. 비례원칙. 그러면 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한 개. 그러니까 여기를 위반한 판례도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어. 뭐가 있는가? 거기에 그 폐수 무단 방류. 네? 여기 비가 내리니까 이제 공장에서 폐수를 막 무단으로 흘러내릴 수 있잖아. 그러자 검사가 이 피고인들의 공장, 부지, 건물, 폐수 운반 차량 전부 다 압수해버렸습니다. 공장 문 닫아야지. 네? 다 압수해버렸으니까 이거는 뭐다? 과잉수사. 비례원칙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성에서 신의치경 하나, 노래방, 도우미, 함정수사, 폐수 무단방류 한 회사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압수한 거,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사 조건을 위반하면 위법한 수사, 이제 법원에 준한 건 이따 보도록 하고, 위법한 수사에서 수집된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피의자.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여기를 이제 피의자라 불러요. 혐의가 인정되니까. 이제 수사 조건을 갖추면 이제 여기 이제 범죄가 인지됩니다. 그러면 인지가 되면 이제 뭐로 바꿔지는 거야? 피내사자가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피의자예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실무상 이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야? 그러면 내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피내사자. 아직 인지 전이죠. 인지 전 피의자. 또는 용의자, 혐의자 이렇게 부른다고요. 용의자, 혐의자. 피의자는 수사가 개시가 되면 피의자고 언제 종기가 되냐? 수사가 종결됐을 때. 그러면 앞으로 쭉 할 건데 피의자에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 피의자가, 범죄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되는 거죠. 공소가 되면은 피의자가 뭐로 바꿔져? 피고인으로 바꿔져. 그래서 소송법에서 이제 핵심이 2명이죠. 범죄자란 말이에요, 범죄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갖고 없는 권리를 앞으로 배울 건데 체크해 놉니다. 피의자에게만 있고 피고인에게 없는 거. 구속영장 실질심사고요. 체포구속 적부심사 제도는 피의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만 있고 피의자에게 없는 거. 보석 청구, 증거조사 신청권, 기피 신청권, 관할 이전 신청권은 피고인한테만 있어요. 피의자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도 앞으로 배우지만은 좀 체크를 해놓기 바랍니다. 자, 범죄 인집 들어갑시다.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계속 나와가지고. 인지라는 것은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 준칙이 있네요.
범죄가 인지가 되면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뭐한다? 인지서를 작성해라 이 말이에요. 인지서를 작성해서 여기를 이제 편철하는 걸 인지절차라고 합니다. 기록이 붙이는 거예요. 요 순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지를 하면은, 그러니까 인지는 뭐야? 일단 형식적인 것이 아니야. 수사기관의 머릿속에 있는 거야, 인지는. 에? 수사기관 아까 주관적 했잖아. 이건 실질 개념이라고. 실질. 주관. 머릿속이란 말이야. 수사기관 머릿속에서 범죄 혐의가 있네. 그러면 수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야? 인지 절차를 쓰는 거야. 인지를 작성해가지고 이래 수사를 했다고 전부시키는 거야. 그래서 수사 준칙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수사를 개시하고 지체 없이 인지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됐죠? 그래서 인지서 작성 전에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를 하는 거예요. 범죄 인지는 무슨 개념이다? 실질적인 개념이에요. 수사기관이 머릿속에서 이 혐의가 있네 이러면 되는 거란 말이지.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수사한 거 괜찮습니다. 사경도 마찬가지. 사법경찰관이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 혐의가 있다고 수사하는 거 괜찮습니다. 수사하고 인지 절차를 밟았다. 괜찮아요? 수사하고 인지서 작성했다. 괜찮습니다. 뭐가 빠르다? 인지, 수사, 인지 절차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까 수사가 뭐였죠?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잖아. 피의자 신문 작한 후, 피의자 신문 후 인지 절차를 밟았다. 괜찮죠? 다 수사잖아, 이거 지금 현재. 압수, 수색 후 인지 절차. 관계없죠? 관계없다는 거야. 다 수사니까, 이거. 그래서 요거 수사잖아. 수사. 이것 후 인지 절차가 관계없다는 말이야. 인지만 하면 돼. 인지와 인지 절차는 달라. 이렇게요. 인지와 인지 절차를 구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소고발 자수. 고소고발 자수가 있으면 혐의가 없어도 즉시 수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에 다시 넘어가서 이제 내사. 여간의 내사의 원인을 우리가 수사의 단서라 그럽니다. 단서. 여기를 이제 수사기관이 내사를 해서 범죄가 인정되면 이제 뭐 한다?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를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불신검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수사 아니에요. 단서예요. 아직 수사 아닙니다. 혐의, 여가 지금 혐의 인정이죠? 불신검문은 혐의와 관계없어요. 혐의가 인정되면 뭐가 들어가는 거야?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신검문은 관계없어요. 혐의 아니에요. 수사 이전 단계입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가 있는데, 이 불신검문이. 자, 경찰관은 대상자에게 대해서 이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정지시키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흉기 여부 소지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검문 하면서. 그러면 이때 이제 이게 수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지는 강제로는 못합니다. 정지는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수사가 아니니까. 다만 정지는 강제는 안 됩니다. 강제로 정지시킬 수는 없어요. 강제로. 그런데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를 시킬 수는 있어요. 상당한 방법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동안 시험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올 수가. 왜? 야, 상당한 방법으로 지금 그게 뭔데? 그래서 이제 우스갯말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시험에 넣을 수가 없지. 그런데 판례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1번 판례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있었는데 이제 무전 연락을 받았어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누군가 날치기를 해서 갔다 이랬어요. 근데 경찰관 근무는 마침 어떤 놈이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얘가 정지를 안 해요. 계속 가니까 경찰관들이 계속 앞을 가로막고 못 가게 좀 협력을 부탁합니다 이랬어. 그러자 이 사람이 내려서 경찰의 멱살을 잡고 때려봤습니다. 이게 공무집행방해죄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다 물어보는데요. 만일에 이 경찰관이 정지 요구에 불응하자 재차 앞을 가로막는 게 위법이었다면 이 사람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정당방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이 자전거 앞을 가로막는 게 상당한 방법이었다면 이건 허용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자 모든 사람이 주목을 해봤어요. 과연 저게 어느 정도까지 됐지? 근데 판례가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자전거를 가는 것을 끄집어 내린 건 안 되겠지. 근데 이렇게 목까지 가로막는 거, 요 정도는 어디에 해당된다? 상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적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불신 검문 대상자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을 필요는 없죠. 물론 혐의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입니다. 경찰관들은 불신 검문 대상자를 자신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치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합리적으로. 누가? 경찰관이. 그래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일치를 하든 일치를 하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왜? 용의자가 반드시 범인이란 건 아니잖아요. 경찰관이 자기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불신검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불신검문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고요. 4번입니다. 원래 이 경찰관들은 불신검문할 때는 반드시 뭘 제시해야 돼?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소속을 밝히고. 그런데 경찰관이 정복을 했어요. 검문한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한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알았죠? 이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다?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신검을 한 건 위법이에요. 위법이지만
상대방이 저 경찰관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미 누가 봐도 경찰관이야. 왜? 옷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범인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랬을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입니다. 불신검문을 하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잠깐 좀 경찰서로 가자. 요 수사에 곧 나올 겁니다. 임의동행이 있습니다. 잠깐 좀 가자는 겁니다. 둘 다 잠깐 좀 경찰서로 가자는 것은 같아요. 둘 다. 네? 둘 다 뭐 한다? 불신검문하면서 경찰서로 좀 가자. 조금 이따 수사하면서 좀 경찰서로 가자.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는 거야. 사유가 다릅니다. 불신검문 시 동행 요구의 사유가 달라요. 당연히 여기는 뭐야? 지금 임의동행은 수사니까 뭐가 인정되고 있어? 범죄 혐의가 뭐하고 있다? 당연히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혐의가 아니에요. 혐의가 아니고 뭐냐? 여기서 지금 이 사람에게 불신검문하게 되면 교통이 방해가 돼요.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대상자에게 불리해. 사람 많은 데서 당신 어디 있었어요? 쪽팔리잖아. 조용히 좀 갑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유가 다릅니다. 불신검문 시 동행 요구는 그 장소에서 질문한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는 질문 위에서 부근 경찰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때가 아니면 조심합니다. 물론 이건 수사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행을 거절하고 도망한다고 해서 체포 못합니다. 체포하려면 현행범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동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동행이든 이 동행자가 들어가면요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세에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금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찰관세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얘가 동의를 해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해도. 그 다음 변사자 금시입니다. 자, 222조인데 변사자 또는 변사에 의심 있는 사체입니다. 이거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합니다. 검시는 시가 눈시자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체를 눈으로 보는 거야. 눈시자란 말이야. 눈시. 눈으로 봐요. 눈으로. 이거 왜 죽었지? 내 산다. 눈으로 봤더니 범죄 혐의가 있어. 그러면 이때는 이제 사체를 뭐 한다? 해부를 해. 이 새끼 왜 죽었지? 하고. 이 사체 해부한 걸 뭐라 그래? 검증이라 그래. 검증. 그러니까 변사체가 뭐냐면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이걸 변사체라 그래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거야. 이게 왜 죽었지? 봤더니 범죄로 죽은 것 같아. 그때는 뭐 한다? 사체 해부. 이걸 뭐라 해? 검증이라 그래. 검증. 검증은 수사야. 수사라고. 그러니까 영장이 있어야 돼. 검증은. 자, 변사체란 것은 사망의 원인이 부자연스러운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인이 명백한 것은 변사체가 아닙니다. 자살이 명백하다 할지 아니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체 역시 뭐가 아니다? 변사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범죄를 죽은 거야. 그리고 제2야. 검시는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검시로 혐의가 인정되면 이제 검증을 합니다. 사체해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체해부는 원래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긴급을 요할 때 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이때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3망 건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이 검증을 대신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통 이제 검시를 검사가 안 해요. 누가 해? 경찰들이 했어 그동안에. 그래서 그거 이제 말썽 터져버린 거 아니야. 언제 터냐면 그때 이제 그러니까 뭐 모르죠. 우리는 그 나타난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잖아. 그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말이야. 그 이제 그 배 선주가 유병헌이가 갑자기 행불이 됐지. 맞잖아. 무슨 이 새끼 어디 가겠지? 그래갖고 막 해외로 갔다는 말도 있고 그랬잖아. 그런데 저기 전라도 순천이 맞을까? 순천에서 변사체 하나를 발견한 거야. 변사체를. 누가? 경찰이.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있다가 이 변사체를 검증을 했어. 그래갖고 뭐다 유병헌이다 이랬던 거 아니야. 그리고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첫째, 이제 그 사람들은 1년에 보통 변사체가 한 수백 개가 발견됩니다. 수백 개가 나와요. 변사체가. 연고 없는 변사체입니다. 연고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산가를 모르는 변사체란 말이야. 그러면 경찰관들은 그 중에 대부분은 뭘 하는 거야? 소각시켜버립니다. 불태워버려 그냥. 검증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검증을 했냐는 거야. 그러자 담당 경찰관이 아니 기분이 쎄서 했다는 겁니다. 할 말은 없죠. 하지만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계속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어쨌든 누가 깨졌어? 순천지방검찰청 검사가 깨졌죠. 원래 지가 해야 되는 누구한테 맡겨놓은 거야? 그 사법경찰관에게. 그래서 그때 막 깨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검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검사들이 할 겁니다. 안 맡길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봅니다. 불신검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해서 당연히 정지해서 질문시킬 수 있고요. 이제 그 동행을 요구할 때나 또는 불신 이때는 당연히 신분증 제시해야 됩니다. 질문할 때는. 그 다음에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자신의 신분, 동행 장소 등을 알려줘야 되고요.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 행위에 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해도 뭔 아니다? 위법은 아니죠. 위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2번. 자,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사법경찰관이 인지 절차를 밟기 전 수사합니다. 위법 아니죠? 2번. 변사자 검시로 혐의가 인정이 될 때는 원래는 이제 검증은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2번이 맞네요. 수사기관 질문에 답하는 것은 질문에 답합니다. 이건 자백이에요. 자수는 자기 스스로 범죄 사실을 가서 수사기관에 말하는 겁니다. 자수는. 이건 자백, 질문에 답하는 거는. 그 다음에 따지면 이제 친고죄는 공범자 간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됩니다. 반의사 부분 적용 안 돼요. 나중에 보도록 하고. 3번 OX 문제네요. 자, 동행 문제인데요. 불신검문에서 질문을 위해서 동행도 할 수 있는데 항상 동행할 때는 앞서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피의자가 언제든지 동행한 장소 퇴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이은입니다.
이러한 불신검문 시 동행을 할 때 그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된다. 아니죠? 이거 수사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범죄 요건 아니고 디귿입니다. 자전거 날치기 범인을 정지 요구하는 거, 가로막는 거 적법하죠? 이 법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 대 X.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불신검문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경찰관이랑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이때는 제시하지 않아도 뭐한다?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4번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있어요. 함정수사가 되려면 유인자가 수사기관이 돼야 됩니다. 수사기관과 관계없는 유인자가 이랬어요. 사슬이 이건 아니에요. 그 사슬이나 계략을 누가 써야 돼? 수사기관이 해야 됩니다. 이건 함정수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위법한 공소제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무슨 판결해야 돼? 공소기각 판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당연히 함정수사 아니겠죠. 부축배기 절도범을 배치기에 있다가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빼자 잡은 거 아니고. 4번도 아니죠. 범죄 사실 인지하고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 지켜보다가 괜찮죠? 답 4번이고. 5번. 피내사자와 피의자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수사 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고 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중 일부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규정을 두어 형사소송법에는 피내사자란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사란 말이 1번 틀렸고. 변호인 접견 교통권 나중에 이거는 피의자, 피고인, 피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피내사자도 변호인 접견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라 전환된 이유가 아니라 전환되기 전이라도 피내사자 상태에서 막바로 변호인 접견권의 대상이 될 거고. 3번입니다. 인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수사를 했다면 관계없죠? 이건 관계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받은 판사는 이제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해야 되는데 피의자가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피의자 없이 신문도 할 수 있는 건 4번 영장심사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6번 수사 개시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고발이라는 것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이제 알리고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범죄 사실이 있는데 처벌해 주세요. 이러면 족하는 것이지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가 범죄를 했다고 고발했는데 B가 범죄를 했어요. 진범이 다른 놈입니다. 관계없어요. 진범을 고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가 범죄자라고 고발했는데 봤더니 B야. 그러면 B를 고발한 겁니다. 꼭 범인을 지적할 필요는 없으니까. 변사자 검시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때는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영장 아니죠. 긴급을 요할 때는 영장 없이 뭐 할 수 있다?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검문 당시에 쭉 나갑니다 했을 때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을 필요는 없죠. 3번이 맞네요. 4번. 불신검문을 하면서
원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검문한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한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을 때는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맞죠? 7번 5월 문제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헷갈렸던 거예요. 1번에 자,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는 맞는데 혐의는 구체적 혐의일 뿐 주관적일 뿐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뭐야 주관적이면 되는데 그래서 틀렸나? 넘어가자고. 필요성과 상당성이란 수사 조건은 이미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강제 무슨 소리야? 다 적용되지. 2번이 확실히 틀렸지? 2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주관적 혐의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혐의도 있어야 되고 구체적 혐의란 말은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막연히 수사는 한번 해볼까? 이건 아니야. 어느 범죄에 대해서 주관적 혐의가 인정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친고죄 또는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에서 이런 것들은 소추, 공소조건이지 수사조건은 아니므로 고소고발 있기 전에 수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 고소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가능성만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해도 괜찮고 위법수사인가 함정수사인가 아닌가는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서 당연히 맞는 말인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소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고소. 그만큼 이 고소는 중요한 데입니다. 고소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고소는. 그만큼 고소는 중요한 데다. 고소입니다. 고소라는 것은 뭐냐?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여기를 고소라고 합니다. 고소란 고소권자가 해야 되고요. 어디다 해야 되냐면 수사기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소권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223조에서 범죄 피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그래서 이 피해자는 고소.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피해자란 직접 피해자를 말합니다. 어떤 범죄에 간접 피해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간접 피해자는 정말 말이 안 돼. 뭐랄까, 정신적 타격. 그럼 모든 범죄는 모든 사람 다 간접 피해자지. 조두진이 사건에 대한민국 국민은 다 간접 피해자야. 왜? 정신적 충격받았으니까. 그래서 항상 피해자는 무슨 피해자다? 직접 피해자고요. 이 고소권, 재산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 양도 팔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저작권, 특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은 그 재산권이 양도가 되면 그에 따른 고소권도 같이 뭐가 돼? 이전이 됩니다. 이 저작권, 특허권은. 그래서 이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사가지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플 같은 데가 노키아 같은 거 사가지고요. 걔들은 회사만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고소하는 회사만. 그래갖고, 그건 맨날 그런 거만 해. 그 특허권 사가지고 고소고발만. 그래갖고 합의하고 그러는데, 지금 모르는데 옛날에 그 회사 연간 매출액이 거의 삼성전자하고 맞먹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 회사는 오로지 뭐만 하는 거야?
고속으로만 하는 거야. 저작권 사가지고.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이 저작권 특허권은 이것이 양도된 모트전인데 고소권도 같이 전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저작권은 이제 그 양도 받았으나 아직 등록 안 할 수도 있죠. 자기 앞으로. 관계없습니다. 양도 받은 건 사실이니까 자기 앞으로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뭘 할 수 있다? 고소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명의만 다른 사람 해놓은 거예요. 뭐 집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프로그램이 됐던 원주인이 있고 실소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놔. 이걸 명의 뭐라 그런다? 신탁이라고. 맡긴 사람은 신탁자라고. 뭐만? 명의만. 그럼 이게 이제 누구 거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게 누구하고 관계냐? 둘 사이는 신탁자와 수탁자는 당연히 누구 거야 이거? 신탁자 소유지. 맡긴 사람 거잖아. 신탁자랑 수탁자가 아닌 사람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은 이 건물, 자동차 같은 걸 누가 소유자라 봐? 이 명의자를 소유자라 보지. 그래서 누가 소유자가 돼? 수탁자가 소유자야. 알았지? 그러면 프로그램 저작권이 명의신탁이 돼 있다. 응? 제3자가 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했어. 그러면 제3자에 대한 이 프로그램 저작권의 소유자는 신탁자야, 수탁자야? 수탁자라. 수탁자만 고소를 할 수 있어. 신탁자는 못합니다. 왜? 3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됐죠? 그 다음입니다. 225조. 법정대리입니다. 이 앞으로 소송법에서 법정대리인 그러면요, 대표이사, 회사의 친권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나 뭐다? 친권자가 법정. 그러니까 만일에 피해자가 법인, 회사면 누가 법정대리냐? 대표이사.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누구? 친권자가 고소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법정대리는 고소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법정대리는 아니에요. 법정대리는 원래 뜻은 법원에서 인정한 또는 법률 규정으로 인정된 대리인인데 굉장히 많아요. 거기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있고 파산 관계인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누구? 대표이사, 그 다음에 친권자, 이런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이 법정대리인의 고소는 얘 관계없어요. 피해자 고소는 피해자 고소권이요. 법정대리인 고소권은 뭐다? 법정대리인 꼭 알고 있어야 돼. 자신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고소를 원치 않습니다. 피해자만 안 하면 되지. 법정대리는 고소할 수 있고, 이 고소기간이 친고죄 같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각자 고유권이니까 피해자는 뭡니까?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6개월이고, 법정대리는 뭡니까? 법정대리인 자신이 안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고유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사망하면 죽었을 때입니다. 형제 자매가 대신 고소할 수 있어요. 사망했을 때.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고소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죽으면서 고소하지 마라. 그럼 못하는 거고. 326조. 만일에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거나 법정대리인 친족이 피해자였을 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의미 없는 조문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그 자기의 직계 전속을 고소나 고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만일에 직계 전속이 딸을 강간해 버렸어. 그럼 예전에 강간죄가 무슨 범죄야? 친고죄란 말이에요. 그럼 딸은 아버지 고소 못하지.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법정 대리인 지금 뭐야? 법정 대리인 지금 뭐라고? 범죄자란 말이야. 이때는 다른 법정 대리인이 누구? 엄마랄지 할아버지랄지 이런 사람이 뭐한다? 고소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았지? 근데 지금 의미가 없어. 지금은 성폭력법에 의해서 물론 그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닐 뿐더러 자기 직계 존속도 뭐 할 수 있어? 할 거야. 가정폭력법과 성폭력법은 직계 존속도 뭐 할 수 있다? 고소고발할 수 있어. 지금은 이 조항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216조가. 그 다음에 227조 사자명예훼손죄입니다.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뭐 할 수 있다?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막 죽은 사람의 이제 막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많잖아. 그러면 이제 누가 그걸 모으고 있는가 봐요. 박원순이를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전부 사자명예훼손죄입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데 이거는 친고죄가 있어요. 친고죄가 되기 때문에 유가족에 뭐가 있어야 돼?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그럼 수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아까 수사가 공소 제기만 한다? 가능성, 즉 고소의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소 나중에 할게요. 수사하는데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면 수사 못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진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 유가족 측에서는 뭐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못 하고 있는가 보던데 하여튼 뭐 모으고는 있답니다. 근데 그럼 뭐 언제든지 해버릴 수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죄는 이제 당연히 누가 고소를 하는 거야? 그 유가족들이 고소를 합니다. 대신하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228조가 친고죄에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피해자가 사망했고 법정 대리인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해관계인이 검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고소할자 지정해달라. 검사는 10일 이내에 지정을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누구냐면 친구들, 친구. 그러니까 사실상 이해관계인들이 물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뭐 돈 받을 사람, 채권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뭐 친구나 애인이나 약혼자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고소권자의 고소권이 상실됐다 할지 고소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하고 사망할 때는 안 되고 고소 제한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전속은 고소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장인, 처는 시아버지를 고소고발 못하고 그러나 성폭력법이나 가정폭력법에 해당되면은 직계전속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고소고발합니다. 요즘 막 해버리죠. 그래서 어린애 때리 뭐야? 꼬맹이 새끼들 어디 신고해버려? 경찰에 신고해버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때렸는데요. 그래. 그러면 경찰은 무조건 수사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아까 혐의가 없어 해야 된다 했잖아. 고소는. 수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신문에 한번 나왔던데, 이제 딸이, 기억이 잘 안 나. 뭔 시험이 났더라? 공무원인가, 공사인가, 교직, 하여튼 세 개 중에 하나야. 뭔가 모르겠는데. 연속 떨어졌어.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다른 것도 한번 봐봐라고 말 한번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 교직을 했으면 공무원 해봐라. 공무원 했으면 교직,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는 했어. 그러니까 딸이 이제 말 한마라고 대든 거야. 대들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썬길 나니까 뭐 한다? 이 고무줄 있지.
그 노란 고무줄 있잖아. 이런 거. 이래갖고 튕겼어. 장난감 튕겼겠지. 근데 뺨이 맞은 거야. 썩들 났는가 봐. 경찰 신고해버려. 무조건 뭐 해야 돼, 경찰은? 수사해야 되지. 폭행죄로. 근데 협의가 있던 수사는 해야 돼. 무조건 와서 수사를 해. 그러니까 경찰서에 와서.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은 여기부터 일단 쫄아. 생각해봐. 경찰이 태우고 갈 때 어디 태우고 가? 백차 태우고 가지. 타는 순간 뭐야? 겁먹지. 가정주부가 더군다나 경찰 앞에 앉았어. 그리고 이건 실제 말해서 폭행죄가 되려는가 논의해봐야 되고, 이런 것도 설사 폭행을 해봤자 검사가 이건 기소유예야. 이건 보나마나. 하지만 경찰은 수사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폭행죄니까 반의사유불처란 말이야. 피해자가 처벌 안 하면 되지. 경찰 입장은 뭐 하는 거야? 화해를 시키려고 하지. 그래서 딸 보고 엄마 용서해 줘라.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찰이라도. 그리고 엄마한테는 말해. 잘못했다 해라. 그 엄마는 뭐 잘못한 거지 당연히. 무서운데 막 잘못 딸 한 번 봐줘 막 그런가 봐. 용서해. 이걸 기자가 보고 올려버린 거야. 기자가. 네. 그래갖고 그 아마 그 여학생은 댓글에서 한 적이 막 나쁜 여학생이라고 욕 받아먹던데 바로 이거 요즘엔 다 고소해. 중학생들도 고소해버립니다. 엄마 때리면. 그대로 고소해버립니다. 엄마가 때리면 이렇게. 자, 그 다음입니다. 고소기간입니다. 친고죄는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 되는 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친구도 제한이 없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강력에 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데 여기서 꼭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안다는 겁니다. 안다, 인식한다는 확정적으로, 미필적으로. 미필이라서 이제 약간 의심하는 겁니다. 다 됩니다. 99.99%가 다 되는데 딱 한 개만 안 됩니다. 어디서? 형법이든 형사소송법. 미필적 인식이 다 돼요. 안 되는 딱 하나야. 범인을 안나 6개월이죠? 이 범인을 알았다는 것은 뭐야? 확실하게 알아야 돼. 미필적 인식은 안 돼. 이게 내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거 실제로 이거는 시험에 내기가 그래. 왜? 이게 간통죄 판례란 말이야. 간통죄가 있을 때 간통죄가 이제 당연히 친고죄니까 범인을 안 날도 얼마야? 6개월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남편이 자꾸 이제 막 외부에서 있고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감이 오잖아.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혼을 했어. 남자랑. 할 수 없이 이혼을 하고 이제 뭐 한 1년쯤 지났다고.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남편이 말 어떤 여자랑 한 4살 먹은 애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야. 저 새끼 4년 전에 최소한도 4년 전에 뭘 했던 거야? 바람을 피웠잖아. 왜? 뒤에 얘기가 있으니까. 분명히 알았어. 오늘 확실히 알았지. 이혼한 지 6개월이 1년 됐지만은 그때부터 고소기한이 시작된 거야. 응? 그동안에 99% 의심을 했잖아. 안 된다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미필적 인식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어디? 간통죄에서 간통 맞는데 친고죄에서 범인을 안 날이라는 것은 미필적 인식은 안 돼. 무슨 인식? 확정 인식.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도 좀 조심합시다.
자, 그러면 고소권자가 피해자가 있고 누가 있어?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해자 자신이 안 나서 6개월이고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자신이 안 나서 6개월이죠. 그러면 이제 이 피해자가 고소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어요. 위임. 여러분 앞으로 이 대리인 그러면 그냥 변호사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소권을 위임받은 대리인하고 요 법정 대리인하고 차이점을 많이 물어봐요. 응? 위임, 고소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변호사하고 법정 대리인. 자, 법정 대리인은 고소권은 뭐야? 자신이 안 날로부터 뭐야? 6개월이죠. 자신의 고유한 권리니까. 그런데 이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이 피해자 거지. 그래서 여기는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6개월이야. 응?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됐지? 달라요. 이건 이걸 고소하니까. 그리고 얘는 피해자와 관계인 고유권이잖아. 피해자가 반대해도 뭐 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 고소할 수 있지. 하지만 얘는 얘 걸 이어받으니까 피해자가 반대하면 뭐 할 수가 없다? 고소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면 못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뭐 조용히 해버렸더라? 누가 어쨌는가? 예전에 김건모 강형생 얘가 고소했잖아. 강간죄로. 그거 조용히 해보자. 그거 서로 좀 그냥 왜 조용하지? 끝났어. 사건 끝나버릴 것 같은데? 지금 한참 재판해야 되는데 조용히 울더라고. 됐죠?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친고죄는 지금 몇 개 없습니다. 모욕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 사자 명예훼손죄, 요 3개 하고요. 동거하자는 친족간 재산범죄, 요것만 친고죄고 나머지는 비친고죄입니다. 나머지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비친고죄는 고소기간이 없습니다. 아무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건모 그것이 아마 2000 몇 년도더라. 그래서 취소된 후에 했을 거야. 친고죄 고소 폐지가. 그래서 아무 때나 하면 돼요. 그리고 사도는 친족 아닙니다. 사도는 친족 상도로 제용 안 됩니다. 사도는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 상도로가 되면 이제 고소기간이 있는데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건 친족 상도로가 제용 안 되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없다. 그래서 친고죄 몇 개? 하나, 둘, 셋. 범죄상으로는 3개고요. 친족 상도로에서 친족간 재산 범죄는 범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범죄는 한 3개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소 불강력 사유가 있으면은, 그 사유가 지난 다음 해당된다 그러는데, 현재 불강력 사유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였냐면, 과거에 이런 거였다고요. 역시 성범죄가 뭐였을 때, 친고죄였을 때 자주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중에 올라와가지고 가정 시간에 내가 성추행 당한 거 알았어. 그게 성추행이구나. 그러면 언제부터 6개월이야? 그때부터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는 몰랐잖아. 근데 지금 의미가 없잖아. 지금 다 비친고죄니까 그냥 뭐 하면 돼? 여중에서 알았던 여고에서 알았던 뭐만 하면 돼? 고소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왜? 비친고죄니까 고소기간이 없어요. 그거는 공소시효만 완성 안 되면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에서 이 불강력이 지금 없어. 그냥 조문상으로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권자가 수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만일에 피해자가 미성년자 같으면 고소권자가 몇 명이 돼? 최소한 3명이 돼. 왜? 본인, 친권자, 아버지, 어머니. 3명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
한 사람의 기간 혜택, 즉 기간 지난 것은 타인의 고소에 아무런 뭐가 없다? 영향이 없습니다. 피해자 고소 기간이 경과해도 법정 대리인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정 대리인 자신이 범죄 사실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 고소 기간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소 취소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